요새 시장이나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나가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카트를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요새는 1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. 네, 요즘은 집에서 해먹기도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때도 금액이 완전히 한 단계 높아진 것 같습니다.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겠죠? 네. 게다가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거나 또 유난히 더운 것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.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뭐 늘 이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는 늘 나오긴 하는데 뭐 나올 때마다 많이 올랐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뭐 7월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상황 좀 짚어주시죠. 네, 지금 뭐 이제 통계청에서 매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. 이제 7월 달에 이제 가장 뭐 최근월 발표를 보면 전체적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2.1% 전년 동월 대비 2.1%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거를 꼭 올해 들어서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5월 달에 1.9% 인상을 빼고는 다 2%를 좀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. 다행히도 이제 그 물가가 그래도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진 않고 2% 초반대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식료품이나 이런 그 직접 생활과 관련된 물가가 더 물가에 이제 그 체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. 식료품이나 이제 비주류 음료, 일반 음료 같은 그런 경우에 보면 이게 그 전년 동월 대비 3.5%나 올랐습니다. 이것은 지금 작년 7월에 기록한 거 1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.1%라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물가에 가까운 이런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가계의 그런 물가 부담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식품 중에서도 보면 뭐 어류 수산물 같은 건 너무 폭등을 해서 사실 이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보통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데는 이제 폭염, 뭐 그다음에 이상 기온, 폭우,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채소들 또 야채들 같은 경우 네.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? 사실은 좀 이 원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로 그 기후 변화 영향으로 뭐 이상 기온 그리고 또 올여름에 우리가 다 겪었지만 뭐 폭염, 폭우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또 폭우가 지속되고 나서 또 병충해도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들이 어떤 뭐 농산물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따른 뭐 그 해수의 온도 변화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예전에 잘 잡히던 그런 그 어종들이 갑자기 뭐 어획량이 급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그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뭐 지금 뭐 국가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대응하는 것 보다도 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이런 영향을 지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그런 농산물 선물 시장 뭐 이런 걸 열어가지고 70년대부터 농수산물 가격을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가 중간에 어디선가 맞춰서 기업들이 뭔가를 이제 적당하게 수익을 예상하면서 할 수 네.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크게 큰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시장을 만들긴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그렇죠. 네.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투기를 조장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것들을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. 그러면 네.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진짜 생산자나 공급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제
피해라는 차원에서 가격 변동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계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가요? 예,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현물의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지요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시장 규모로 볼 때 이것이 어떤 효율적인 그런 어떤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. 예를 들어 지금 뭐 돼지고기 같은 거는 뭐 선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뭐 농산물의 대체적인 모든 품목들을 다 그 시장에 이렇게 상품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, 그래서 지금 국가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어떤 농업 관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기상 변화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뭐 비축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수확할 그런 어떤 그 농가의 그런 그 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수급 상황을 좀 예측해 가면서 이 가격의 안정성을 좀 도모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고. 그것이 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좀 그 대응하는 그런 그 대응력은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가격 안정성을 좀 보완하려는 노력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금 내놓고는 있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라면서 상인들이 가격을 더 올린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? 그 사실은 이제 그 소비 쿠폰은 이제 민생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좀 우리 경제에서 다소 소외되고 좀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거든요. 근데 1차적으로 소비자 편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소비를 좀 더 좀 활성화하고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소비 쿠폰의 지급 때문에 사실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측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선제적으로 소비 쿠폰이 지급되니까 가격을 올려야지 하는 생각은 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다 경쟁 관계에 있고 또 각 그 다른 어떤 유통 채널들과도 다 암묵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경쟁을 의식하는 그런 것과 또한 그 어떤 소비자와의 그런 암묵적인 그런 뭐 약속, 근데 갑자기 그 가격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올린다라는지 이런 것은 또 소비자들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는 가격을 쉽게 이걸 올리기는 어렵고요. 다만 그 유통 구조에 있어서 재래시장과 일반 다른 어떤 마트, 특히 대형마트를 보면 그 물류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어떤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런 대형 유통업체에 좀 더 있겠고요. 아무래도 이제 재래시장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뭐 규모의 경제성 측면이나 어떤 효율적인 물류 관리 측면 여러 측면에서 보면 어떤 비용이 더 절감되기는 어려운 것이죠. 다만 이제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물가가 이제 가게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올라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를 좀 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소비자들이 더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도 좀 적극적인 좀 소비 행동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의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보통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거 받으면 네. 이제 회를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한 번에 다 이제 탁 네. 먹자 이러면서 그 좀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네. 최근 들어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도 앱으로 만들어서 직접 배달이 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배달로 이제 진짜로 수산시장에서 직접 시켜 먹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. 수산물도 네. 네. 수요가 많아지니까. 그러면 네.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수입해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.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게 어느 정도는 특히 뭐 고등어 이런 것들은 되게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거는 수입으로 뭔가 가격 정책을 좀 조절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예, 물론이죠. 그 뭐 대표적으로 그 농축수산물이 다 이렇게 그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이 공급에 큰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는 뭐 수입으로 그걸 좀 대체하는 측면이 있고요.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도 발표된 그 7월 물가에서 이제 그 어류나 수산물 물가가 상당히 이제 그 상승폭이 컸거든요. 이제 거기에서 보게 되면
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그래도 즐겨 먹는다는 생선이 고등어인데 이 고등어 같은 경우는 4, 5월까지 금어기라고 합니다.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온도가 좀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어획량도 감소한 데다가 사실 잡아도 옛날보다 이제 그 어떤 물고기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공급에 있어서 좀 많이 그 부족한 그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오징어가 잘 잡힌다고 그래요. 그렇지만 또 오징어채 가격이 상당히 또 많은 그 상승률을 보였는데 사실 오징어채 같은 경우도 그걸 만드는 주 원료가 우리나라에 잡히는 그거보다 이제 그 대왕 오징어라고 해서 뭐 칠레나 페루에 있는 남미 그 해역에서 주로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. 근데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수입 대체의 경우에는 이제 뭐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많이 수입해서 이제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소비자의 입맛에는 또 제철에 그 우리나라에서 잡힌 고등어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으니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그 어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만족도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면서 또 그런 그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또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좀 더 그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이 그 기후 변화 대응까지 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지금 강앵커님께서 딱 질문을 해주셔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뭐 수산물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정말 수산물 시장 좀 개방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. 또 더군다나 11일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또 만났잖아요. 그 자리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한국이 좀 개방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오갔다고 하는데 예. 혹시 이 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네. 어떻게 보시는지. 예,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그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전한 대체가 아까도 뭐 고등어지만 뭐 노르웨이산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게 완전한 그 소비자들이 대체를 느끼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가격의 측면에서 국내에 좀 그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뭐 수입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러나 이제 그 농산물, 뭐 농축수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이 또 우리나라 농가나 또 그 어민들의 어떤 그런 생계와도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교육은 또 상당히 또 호혜적인 그런 또 그것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그런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농가나 이제 그 어민들의 그런 어떤 뭐 경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배가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. 왜 과일값은 다 오르는데 배만 왜 폭락을 하나요? 예. 그 대부분 지금 뭐 채소나 뭐 또 즐겨 먹는 그런 채소나 과일들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배가 요즘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게 한 2023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. 사실은 이제 2023년 그리고 작년 24년 이때 배가 굉장히 흉작이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수확량이 적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공급 측면의 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오르겠죠. 그런데 이제 이 배를 사실은 이제 그 배를 농사짓는 이제 그 농가에서 이거를 바로 그냥 내다 팔기보다는 좀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조금씩 이제 조절하면서 파니까 훨씬 더 이제 수입이 많이 오르더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는 배 물량 있는 거를 이제 시장에 이제 팔으라는 그런 어떤 권고도 많이 하고 했지만 배 가격이 뭐 작년 재작년 계속 폭등하면서 거기에 어떤 큰 수익을 올렸던 이제 농가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저장해 놓고 이거 풀질 않았던 것이죠.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시중에는 그래도 배 가격이 뭐 크게 폭락하지는 않았어도 도매 가격으로는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낮춰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 낮아지는데 올해 좀 추석이 이 배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석이 돌아온다고 그래요.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
배가 이제 또 이제 출시가 돼서 팔릴 텐데 이미 저장돼 있는 물량도 같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이거 좀 이걸 더 저장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또 8년이 너무 가격이 좀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에 적절한 이제 그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권고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 농가의 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정말 여기에도 경제 논리가 또 한 번 작용을 한 거네요. 네. 저희가 뭐 지금 계속 먹거리 물가 많이 올랐다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또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측면에 있어서는 네. 이 여름 한창 성수기를 예, 예. 앞두고 이제 전력요금은 좀 인하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좀 잘 체감이 안 되는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.1%라고 말씀을 드렸고 식료품은 이제 뭐 3.5% 좀 높은 수준. 근데 이제 또 생활 물가라고 해서 보통 소비자들이 이제 빈도나 뭐 어떤 구매량에 따라서 많이 이제 소비하는 걸 또 생활 물가로 해서 따로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한 2.5%예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높게 올라야 되는데 2.5%라는 것은 상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.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그 지금 그 식료품 가격이 올랐던 것이 많이 상쇄돼서 그만큼 생활 물가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었던 거고요. 근데 지금 이제 그 전기요금은 좀 낮아졌지만 사실 이미 뭐 많은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그 경기도 버스 요금도 오른다고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지난달서부터는 또 서울시 그 지하철 요금이 또 올랐거든요. 종전부터 150원 올랐는데 6월 말에. 네,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공공 대중교통 요금이 앞으로 또 좀 올랐고 또 오를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불안도 좀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저희가 요 전 시간서부터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다,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네. 우리나라는 솔직히 체감으로는 네. 그 미국이 2% 얘기했는데 우리는 체감은 한 5% 이상인 느낌이거든요. 그러면 이런 게 저희가 이렇게 뭐 먹거리 이런 거에서 인플레이션 느낌이 저희가 몸으로 체감을 하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보시기에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그냥 경제 사이즈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세요? 네, 사실 인플레이션은 뭐 그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거시경제 지표랑 맞물려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.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그 팬데믹 끝나고 나서 뭐 6% 이상의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상승률도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추이로 보면은 그래도 2%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전망을 1%도 안 되는 0.8%로 보고 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금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가만히 안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달 28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또 그 기준금리에 대한 거,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거를 다시 이제 수정된 내용이 있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. 사실은 이제 뭐 그 지난번에 그 금리를 두 번 우리가 연속 인하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.5%로 되어 있고 미국하고는 지금 2%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계속 그 연준에다가 이제 인하를 하라고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번 동결을 했거든요. 다음 9월에는 아마 좀 낮출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있고요. 미국 기준금리는.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아마 우리가 이번 그 한은에서 또 기준금리를 정하면 조금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전망들도 좀 있습니다. 그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소비자들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디 뭐 자산으로 맡겨서 많은 이제 큰 수익이 없으니까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. 그러나 과연 이게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물가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게로서 얼마나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해나갈지 그게 조금 더 미지수이고 그런 소비가 좀 더 이끌어내질 수 있는 네. 그 다양한 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함께 짚어봤는데 자,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소비자 물가 이 부분 잘 봐야 된다. 특히 서비스업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밤 저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 뭘까요? 오늘 밤은 특별한 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일단은 중립에서 행보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